오늘은 수메르 고대 왕의 명부에 관해 이야기해드릴 건데요. 쉽고 재밌는 시청을 위해 아래 영상에서는 그냥 왕표라 하겠습니다. 이 수메르 왕표 유물 조각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 유적지에서 발굴되었는데요. 수메르 왕조에서 여태 국왕들의 이름과 통치한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에 잘 모르는 분들은 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인류가 지구에서 발굴한 가장 오래된 문명이죠. 그런데 왕표 조각은 아주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체 고고학계가 이 조각 때문에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왕표에는 두 가지 수수께끼가 있거든요. 첫 번째 수수께끼는 많은 초고대 국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게다가 이 왕들이 통치 기간은 극도로 길다는 것입니다. 왕표를 보면 수메르 문명의 최초의 왕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름은 알룰림이라고 하며 통치 기간은 28,8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 국왕은 알랄랑가르라고 하며 통치 기간은 36,000년입니다. 세 번째 왕은 엠멘누안나. 통치 기간은 43,200년. 네 번째 왕은 엠멘가아나. 통치 기간은 28,800년. 다섯 번째 왕은 두무지드. 통치 기간은 36,000년. 여섯 번째 왕은 엔치파찌드아나. 통치 기간은 28,800년. 일곱 번째 왕은 엠멘둘 안나. 통치 기간은 21,000년. 여덟 번째 왕은 우바라투투. 통치 기간은 18,600년입니다. 초기 8명의 왕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이 18,600년이었습니다. 총으로 합산하면 24만 12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8왕이 수메르를 24만 1200년 동안 통치한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각 문화와 신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홍수입니다. 대홍수가 이 조각의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왕표에서는 대홍수 이전과 이후로 분리했습니다. 뒤에 배열된 왕들의 수명은 점점 짧아져 가죠. 그럼 이 왕표가 진실이라면 대홍수는 존재합니다. 지금 대홍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큰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고고학계에서는 대홍수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각 지역의 문화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고 수메르 문명에도 있으며 서양 신화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대홍수가 입증된다면 우리가 현재 신화로 여기는 것들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는 보통 사람들에게 허구란 느낌을 주지만 이 두 글자를 자세히 이해해보면 결국은 신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신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럼 신의 이야기는 역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홍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왕의 재위기간이 3-4만 년 동안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왕표를 쭉 아래로 보다 보면 더 공포스러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고고학이 검증 가능한 범위에 도달하면서 점점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수메르 왕조 이후에는 바빌로니아 왕조가 이어지고 그 후로는 아시리아 왕조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조에도 바빌로니아 왕표가 있고 아시리아 왕조에도 왕표가 있습니다. 이 세 왕표는 완전히 연결될 수 있으며 매우 정확합니다.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왕조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고증이 더욱 정확하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아시리아 왕조나 바빌로니아 왕조의 왕표에도 수메르 왕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표 조각은 하나가 아닙니다. 수메르 문명 유적지에서는 총 16개가 발견되었고 내용은 모두 똑같습니다. 때문에 이 왕표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부분 초기 왕들은 뭘까요? 앞부분은 어색하지만 뒷부분은 매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에서 고증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의 가장 초기 왕은 길가메시입니다. 길가메시도 이 왕표 조각에 등장합니다. 통치 기간은 126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은 현재 그가 재위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의 통치 기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왕표에서는 그가 기원전 2600년에서 2700년 사이에 재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고학에서는 대략 이 시기에 재위했다고는 인증합니다. 그런데 126년은 합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길가메시 역사지에서는 사실 그는 반신반인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의 혈통은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의 혈통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신의 지혜와 힘은 가지고 있지만 신의 수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위기간은 126년밖에 안 됩니다.
길가메시 이후로부터의 왕들은 수명이 특히 짧아졌습니다. 보수파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허구라고 여깁니다. 왕들의 존재를 허구로 기록하는 이유는 왕권 신수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즉, 왕의 권리는 신에서 대대로 내려왔으므로 모두가 기꺼이 왕을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허구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겪었었죠. 지배 계급은 나는 뭐뭐 혈통이고 진정한 왕으로 강조하며 황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꼭 외계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계인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좋은 근거를 찾았습니다. 즉, 보수파 학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요. 이 왕표에는 왕의 명부 외에도 매우 중요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대홍수 이후에는 또 다른 왕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기록되었고 새로운 왕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왕권 신수의 수요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권 신수를 강조하려면 하나의 신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신이 나타난다면 원래의 신을 동요한 것이 됩니다. 이 한 구절에서 왕권 신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역사 사실을 기록하기 위함을 증명합니다. 만약 가장 초기의 8명의 왕이 정말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통치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확히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실 수메르 신화에서는 이미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메르 신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스스로 신화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최초의 왕이 바로 니비루 행성에서 온 아눈나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의 전체 신화 체계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수메르 문명은 현재로부터 약 6500년 전, 기원전 4000년쯤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즉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지구에서 발견한 최초 문명입니다. 이 문명이 갑자기 나타난 이후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문자, 언어, 측정, 계시 등을 할 수 있었으며 아주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에서 한 유물 조각이 발굴되었는데요. 의료 문서라고 불립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외과 수술을 통해 백내장 치료를 시행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들은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눈의 그림자를 제거하고 시력을 회복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전에 업로드한 진화론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죠. 인간은 아눈나키에 의해 창조되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메르 문명에서 발굴된 유물 조각들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눈나키는 자신의 DNA를 지구상에 있는 여성의 난세포에 이식하고 그리고 이 난세포를 자신의 몸속에 넣어서 배양했으며 그 결과가 현재의 인류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현대의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등의 시술과 거의 유사합니다. 인류가 역사상 최초로 성공한 시험관 아기는 1978년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6000년 전의 수메르인들은 이미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태양계에 대한 이해는 현대 천문학으로 보아도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계에 8대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순서도 완벽하게 맞추어 나열했습니다. 심지어 해왕성이 어떤 색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왕성은 일반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고 고급 천체 망원경을 사용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해왕성과 지구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 거리의 3배입니다. 태양은 항성이고 빛을 내뿜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해왕성은 항성도 아니고 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많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왕성이 파란색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미국의 보이저 계획이라는 프로젝트로 인해 알게 되었는데요. 1977년에 우주 탐사기 2대를 발사했고 12년 동안 날아서 1989년에 해왕성 근처까지 도착해 몇 장의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전송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해왕성이 파란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 문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에서 묘사한 태양계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타원형의 궤도가 존재하고 그 궤도에 의해 운동하고 있는 행성이 바로 니비루라 합니다. 전에 업로드한 진화론 영상에서도 3600년마다 태양계에 한번 진입한다고 언급했었죠.
아누나키가 바로 니비루 행성의 거주인이고 40만 년 전에 지구에 금 캐러 왔었습니다. 이유는 니비루 행성에서 과도한 개발로 인해 행성의 질량이 떨어져 대기를 땡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성을 재건하기 위해, 즉 니비루의 대기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원소가 필요하는데요. 바로 금이라 불리는 원소였죠. 그래서 우리 금보유고가 적은가 아닐까요? 아주 오래전에 이미 털렸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죠.